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부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내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뒷얘기 이렇게 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상담은 어레 헬로우고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번 카드 뽑아볼게요.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테누르 완즈의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일반님들 일을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압박감이 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그냥 가벼운 연애 얘기 이런 거면 차라리 나을 텐데 나의 뒷소문 이런 얘기라 일반님 얘기를 아예 못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일반님이 부담감을 갖고 사람들과의 소통 아니면 만남 이런 걸 조금 뒤로 하실 때 뜨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도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돌까? 프린스 오브 스월즈. 우리 일반님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일반님들이 굉장히 좀 신중한 타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내 나이 또래보다 좀 성숙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 같고요.
상대방 분들은 1번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은데 상대방 분들, 그러니까 나 외에 타인들에 대해서 1번님 속을 그렇게 잘 드러내주지는 않는 분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번은. 그리고 1번님이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를 굳이 입 밖에 잘 안 하는 분 같거든요. 현명하신 분 같은데 이게 타인으로서는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우리가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들은 1번님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소통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1번님 자체에 대해서 애초에 좀 별로 생각을 교감할 수 있는 분 자체가 한정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여러 명 있고 모두와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라기보단 1번님이 내 사람이랑 내 사람이 아닌 사람 구분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금 궁금증을 자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님이 뭔가 상대방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1번은 이런 사람일 거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 같던데? 하고 뭔가 무성하게 얘기가 많이 도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성, 동성 나눠서 볼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성분들은 그냥 1번님이 과묵하다, 그냥 좀 차분한 사람 같다 이러고 넘어가신다면 이성분들의 눈에는 이렇게 과묵한 1번님이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성들이 보기에는 우리 1번님들이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번님께서는 약간 사람들과의 어떤 접점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성들과 별로 대면할 일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많지 않을 수 있겠다. 다른 분들보다 내가 좀 제약된 생활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생활 같은 게 별로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성들과 만날 접점이 공적인 일로 소소하게 있어도 사적으로 많지 않다. 애초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나와 오래 만나기에 좋은 이성이 아닐까라고 약간은 기대하는 이성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1번님이 놀러 다니고 쇼핑을 좋아하고 화려하고 꾸미고 사람들과 잘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약간 이런 게 상상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성분들이 보기에는 1번님들이 바르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사람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의 1번님이 좀 비밀스러운 이미지, 남들에게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마음을 내가 한번 열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아내는 분이래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1번님이 지금 이성들과 만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있다. 이 얘기가 중복돼서 나오는 게 1번님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셔서 이성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던가 아니면 지역 자체가 조금 멀리 있으시다던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 이성들과 좀 그런 어떤 환경에 있어서 1번님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성도 있고 1번님과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1번님이 그냥 나한테 인사 전화, 인사 안부 톡 이런 거 하나만 보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1번님이 항상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나 친구들과 놀고 유흥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1번님들은 현재를 사는 분이기 때문에 뭐 꼭 결혼이란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아이를 같이 낳아 키우는 같은 부모로서 좋은 연애 상대가 아닐까. 네, 왜냐면 여기 계약서를 쓰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쓸 때 많이 나온 카드이고 아이와 이 문서의 조합이 나와 아이를 키워가기에 좋은 반려인으로 우리 1번님을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는 못하죠. 이성들끼리는 못하지만
은근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뒷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였는데 사실 1번님을 관심 있게 보고 친근하게 구는 이성들이 1번님 주변에 막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님이 직장 내에서 친한 이성 1명, 그리고 내가 사적으로 친한 이성 1명, 이렇게 좀 따로따로 있는 느낌이라 뒷얘기가 별로 나올 게 없다. 혹은 1번님이 내가 이성들과 함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1번님 자체가 되게 내 정보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던가 정말 공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성분들이 1번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일만 열심히 하는 애, 이런 클린한 느낌이고 1번님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이성들이 많을 것이다. 공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인데 연애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서 딱히 소문은 없지만 호기심이 많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성분들은 그러면 우리 1번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동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봅시다. 약간 1번님들이 주변 사람에게 내 감정을 잘 교류하거나 하기보다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기 카드에서도 1번님에서 잘 모르는 동성분들이 많다. 1번님들은 이성이고 동성이고 내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뒷말을 오늘 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동성분들은 약간 1번님의 어떤 사회적인 생활에서 그냥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하고 별로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 수 있다고 떴거든요.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사람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1번님이 뭔가 외모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 같대요. 그래서 카드상으로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있어서 그 사람과만 교류를 할 것 같다. 뭐 친구라던가 어떤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에도 회식이라던가 이런 것에도 별로 안 끼는 게 대인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애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요. 일에 있어서는 1번님들이 순탄하게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평을 얻는데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시든 같이 공부를 하시든 1번님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동성분들 또한 1번이랑은 접점이 없다. 만남의 기회가 있어도 1번이 좀 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밀해지고 싶은데 1번님은 이미 한 명의 단짝, 한 명의 뭐 내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애착 상대가 딱 한 명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인가 봐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번님이 감수성도 있고 되게 자기를 잘 꾸미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동성분들에게 많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성들은 약간 1번님이 수수하고 단정해서 좋아한다고 한다면 동성분들은 1번님이 외모 자체가 굉장히 여리여리하다던가 남자분들이어도 여자분들이셔도 1번님의 태생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거래요. 이 에이스 오브 원즈가 약간 첫눈에 꽂히는 그런 외모를 가졌을 때도 뜨는 카드라 동성분들이 우리 1번님의 매력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좀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자기의 속을 내비치지 않아서 비밀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카드가 다르게 나왔지만 동일하게 이성과 동성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1번님들의 이미지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들은 애인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명, 사실 여기서는 뚜렷하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동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아래서, 좋은 부모님 아래서 서포트를 받아온 공주님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던가 화려하게 나를 뭔가 과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1번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동성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번님들과 척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래요. 간혹 가다가 1번님과 대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1번님 속을 알 수 없어서 약간 1번님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는 이성 동성들이 가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들은 구태여 그거를 건드리고 1번님과 대립하려고 하지 않는데 동성분들 사이에서는 1번님의 그 조심스러움을 조금은 자신과는 대화하기 싫어서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건가? 약간 내가 우습나? 약간 이런 혼자만의 생각으로 1번님을 약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번님들이 동성들 안에서는 묘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래요. 일이 너무 바쁘다라고 한다면 도와준다던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근데 그걸 막 드러내고 막 누군가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1번님들은 감정적인 소통은 안 하셔도 실질적인 문제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특히 동성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와주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은근히 1번님들을 자신의 애인처럼 느껴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이렇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님이 좋아하는 그분은 1번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카드로 볼게요. 그래도 1번님이 아마 이분에 대한 생각이 제일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제일 느낌이 요즘 잘 오는 카드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1번님과 지금 단절이 되셨거나 소통이 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세요. 어떻게 보면 1번님께서 선을 자기에게 그은 것 같다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분이 그래서 좀 애가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분은 1번님들과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대요. 1번님께서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밀하게 대하고 이러는 것을 이분이 보면서 왜 나와는 그렇게까지 좀 친밀하게 굴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도 선을 그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1번이 나에게 마음을 닫은 걸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도 제가 봤을 땐 1번님들이 이분 생각엔 굉장히 그 이성들이 1번님은 뭔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아 하시고 사적인 어떤 활동에서 뭐 사교 모임에 나간다던가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즐기고 유흥거리를 즐기고 이러진 않지만 뭔가 1번님이 공적인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은 잘 안 만나는데 SNS 뭐 활동하시는 게 있다던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1번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동경의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사귀고 있어요, 연락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분께서는 1번님과 자기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 1번님께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공적인 일들 이게 꼭 일적인 게 아니라 SNS가 아니라 가족이라던가 1번님과 뭔가 공통점을 가진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빛이 나는 연예인과도 같은 존재 공인과도 같은 존재인데 나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건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1번님과 좀 얘기를 할 수 없어도 겹진이 있다던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뒷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1번님이 뭔가 명예가 있거나 은근히 실속 있는 사람이다. 1번님이 이제껏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셨거나 아니면 커리어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내가 조금 더 성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1번님이 궁금한 그분은 1번님은 대단하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성취를 해내는 사람이고 그만한 보상도 이미 받은 사람이며 누군가에게 알려줘도 괜찮을 법한
뭔가 성취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들과 이 사람이 만약에 연애적인 어떤 접점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연애적인 감정 이런 거보다는 1번님의 어떤 조건, 배경, 1번님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존경심을 많이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뒷얘기가 아니죠. 네. 그러면 사실 오늘 뒷얘기만 하고 정리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 1번님이 궁금한 사람과의 관계가 궁금하실 테니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뒷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사생활과 이 공적인 일을 분리를 잘해서 뒷얘기가 딱히 없는데요? 그래서 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나와서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님이 궁금한 사람의 속마음 조금 보려고 그랬는데요.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그리고 꿈에서도 너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너가 이해해줄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번은 1번님들과 기회가 있길 바란대요. 그리고 조만간 만날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면이 있다. 다만 이분은 1번님이 너무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신이 다른 이성들과 우리 1번님을 두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자신이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번님과 결혼을 하고 싶다. 아니면 가정을 이뤄서 이제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가 1번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1번님께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사실 1번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다던가 자신이 사회적 성취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자신의 어떤 커리어상으로 뭔가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지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1번님께 노력해서 1번님 마음을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보단 내가 성공해서 1번에게 프로포즈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떻게 될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도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분과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다만 두 분이 장거리이거나 이미 그리고 1번님들이 약간은 조금 외진 곳에 있거나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던가 내가 사업장에서 너무 바쁘다. 내 일터에서 내가 뭐 거의 매여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게 있어서 만남이 빠르게 진전은 되는데 자주 만난다던가 좀 그러긴 어렵다라고 합니다. 1번님이 아마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생기거나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님이 그것에 연애가 아닌 내 일, 내 금전적인 어떤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느라 상대방과의 관계 진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셔도 이 사람과 1번님은 운명적으로 맺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님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뒷얘기에 대한 얘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행동들 이런 조언을 좀 볼게요. 라이브러리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1번님이 약간은 수동적으로 볼 수가 있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표현도 하지 않고 대체로 1번님이 내 일에 있어서도 약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수동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나의 스토리는 내가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가 책의 주인공이라면 저자가 쓴 대로 움직이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가는 주체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내 의견을 표출해라. 이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언으로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마녀들을 여러 명 있고
주인공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령술을 하는 모습인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논의하거나 함께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님들의 카드가 되게 인상적인 게 약간 톱스타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교하자면. 물론 주변에 서포트해줄 사람 많고 도움 줄 사람도 많지만 1번님들은 1번님이 결국에 결정하고 모든 걸 다 감내하시는 모습인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나 혼자서 너무 아동바동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조언은 이제 1번님께 뭔가 크나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대요. 내가 원했던 게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상황인데 앞으로 내가 큰 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주변에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셔라. 이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고요.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행운의 메시지가 두 카드가 떴어요. 익스프레션 그리고 벌칙의 카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이미 표현할 준비가 되었대요.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이 행동 전에 내가 뭔가 몸으로 표현하기 전에 미리 먼저 말로써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1번님들이 주변 분들의 성장을 좀 도움을 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의 단순한 연애 사이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성장시키는 길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1번님들이 주변 분들과 약간 소통을 조심하시고 단절시키고 약간 요러신 분들이 많아 보이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주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받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조언까지 제가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메인 카드 보기 전에 몸짱의 카드가 떴습니다. 오늘이 이 2번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날인데 2번님이 몸짱이실까요? 아닌데요,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게 은근히 또 뭐 선생님 제가 좀 통통해요 라고 해도 이성들이 보기엔 글래머러스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남자분들도 아 선생님 제가 체격이 있어요 하는데 아 선생님 진짜 전 체격 있는 남자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말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성들이 아 전 마른 남자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자 우선 2번님들의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퀸 오브 솔즈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 검의 여왕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이 카드는 남편이 전사를 해서 왕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여왕의 슬픔을 거두어서 당장 우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분고분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님들이 뭔가 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2번님에 대한 뒷소문이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2번님들이 좀 힘들었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고난, 일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남들이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이게 부모님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2번님들이 좀 고군분투해왔던 어떤 지점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뭐 사소하게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더라 라던가 뭔가 과거에 있어서 2번님들이 정말 힘들게 자신의 길을 빠르게 선택해서 그대로 지내온 분이라기보단 혼란스러웠다? 자기 길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맸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분 같아요. 우리 2번님들이 능력은 있는데 좀 주변 환경이 별로였다. 좀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2번님들의 원래 모습보다 조금은 화려하지 못했던 2번님이 당연히 누려야 됐던 것을 못 누린 사람 같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돌았고 요즘엔 2번님들이 좀 회복세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취준생활이 길었는데 요즘 취업이 되셨다던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셔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것을 다 회복을 하셨다던가 지금은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의 시선이 이게 뒷말이라기보다도 좀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느껴져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제 2번님의 인생이 좀 빛이 드는 것 같다. 이제서야 좀 나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성인지 동성인지 좀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님들은 힘든 상황을 이제 딛고 자기의 능력을 좀 보여주거나 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2번님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잠시 좀 그 모임에 안 나가게 됐다던가 사람들과 단절하고 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셔서 이분들이 2번님 근황을 정말 오랜만에 듣고 아 다행이다 2번이 잘 지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2번님의 이성분들은 어떤 뒷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2번님이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다녀오셨다던가 타지에서 홀로 고생을 하셨다던가 뭔가 되게 이성들이 많이 안타깝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의 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우리 2번님이. 아니면 2번님이 집안에 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법한 상황일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카드가 굉장히 한 사람이 얘기해주는 듯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성들 모두가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번님 곁에서 이번님을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자기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성 한 분이 우선은 되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번님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선 이성분들은 이번님이 그렇게 힘들게 지내온 걸 잘 알고 있대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고생하니까 내가 책임져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님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지쳐하면은 이성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았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번님께 다가가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번님이 나 요즘 힘들다 지친다 이랬을 때 이성들이 유독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약간 이번님들의 연애 감정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님들은 우선은 좀 결혼하고 싶은 상대? 내가 보듬어주고 싶은 상대인 것 같아요. 이성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번님들의 주변 이성들이 이번님의 힘듦을 공유하고 걔 요즘 이렇게 지친대, 힘들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가 그럼 내가 연락해서 이번에게 좀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실제로 이번님에 대해서 갑자기 막 이성들이 연달에 연락이 오고 이랬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님이 잘 나갈 때는 이번님이 약간은 다가가기 어렵고 조금은 무섭고 무뚝뚝하다던가 차가운 이미지거든요. 이성분들에게 특히. 그래서 도저히 못 다가가시던 분들도 이번님이 뭔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연락이 주르륵 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번님은 이성들로 하여금 약간은 좀 도도하고 새침한데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님이 힘든 틈을 타서 자기가 파고들 어떤 틈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성들이 많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이 좌절하고 힘든 상황이면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연락을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선 사실 선의보다는 이번님의 그 매력을 자신이 가지기 위해서 이번님을 탐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님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좀 약간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 걸 아시는 이성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번님에게 다가가시려고 한다. 근데 연애적 감정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번님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이성은 이 상대방 이성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듬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님보다 조금은 덜 대단한 사람 혹은 이번님이 건실한 사람보단 외모만을 보고 이성을 선택하는 것 같다.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이성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2번 선택지가 제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은 이성들로 하여금 좀 보듬어주고 싶고 내가 2번님을 가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인데 2번님들은 이성들을 이성으로 안 보고 되게 편안한 상대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공적인 상대 아니면 남사친이면 남사친, 여사친이면 여사친 이렇게 딱딱 정해놓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허우적대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2번님들이 약간은 그냥 인간적인 대우, 공적인 대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대를 하셨다가 2번이 나를 갖고 논 건가? 나 혼자 착각했던 건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성들끼리 교류하시는 게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 동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볼게요. 동성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동성들에게 투컵이 뜨죠? 우리 이번님들이 이성에게는 약간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강하시고 내가 싫으면 그냥
말도 안 섞어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2번님들은 동성들에게는 오히려 진짜 연인처럼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뒷얘기라기보단 거의 좋은 얘기, 앞 얘기, 칭찬에 가깝긴 한데 2번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사랑스러워서 인기가 많아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하네요. 2번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2번님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는 사람이라 약간은 내가 뒷전이 된 것 같아서 슬퍼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겨서 내 절친이 내 연락을 잘 안 받아줘. 옛날만큼 자주 못 만나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2번님에 대해서 이성들보다는 동성분들이 더 2번님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인기도 많고 예쁘니까 성격도 좋으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동성분들이 오히려 2번님을 굉장히 두둔해주고 좋게 보시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분들은 내가 못 가지기 때문에 약간은 2번님의 연애를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동성분들은 2번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과 만남 자체를 약간 축복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2번님들이 약간 이성을 보실 때 내가 특정한 것을 꼭 집어서 그것을 가진 분을 바라실 것 같은데 이성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게 본다, 외모만 본다라고 한다면 동성분들은 2번님의 연애를 너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만났구나. 너무 다행이다. 너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만나서 진짜 좋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들이 되게 2번님을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분들은 2번님이 인기도 많고 연애도 잘하고 그러는 게 2번이 괜찮은 아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2번님이 궁금한 그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나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2번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냥 정을 주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깔끔하게 그냥 공적으로만 대하려 했다. 혹은 이성으로 2번님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요목조목 따지려 했다. 자기가 섣부르게 감정을 주지 않으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2번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혹은 주변 평판을 듣고 굉장히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동했다라고 뜹니다. 처음에는 2번님에 대해서 막 마음이 엄청 설레고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2번님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되게 따뜻한 사람인 걸 느끼셨대요. 이분은 첫인상은 사실 너무 차갑다. 그래서 이 사람도 2번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나한테 별로 마음도 없는 것 같고 나 또한 2번에게 냉정하게 굴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연락을 하시면서 알아가시면서 2번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배려해주는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 또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스스로 열렸고 어떻게 보면은 2번님이 자신을 많이 아끼는구나,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2번님께서 조금 나를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2번님에게 대한 얘기를 굉장히 대중 없이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첫 인상이 좀 별로였다. 너무 차갑다. 냉정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도 2번님이 연락을 자주 해주셨거나 얼굴을 마주쳤을 때 이분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때 2번이 나한테 웃어주고 나한테 친절한 거 보니까 진짜 착한 것 같아.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은 2번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은 두 분이 단절되셨거나 만날 기회가 자주 없으시거나 하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만나고 계신다 해도 두 분은 지금 조금 거리감이 생긴 느낌이거든요, 심적으로. 이 상대방은 2번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라는 혼란스러움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2번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나 연락을 지금 줄여가고 있거나 단절이 되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2번님에 대해서 사실은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영혼의 단짝처럼 지금 퀸의 스월즈, 킹의 스월즈, 그러니까 퀸과 킹의 조합이기 때문에 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첫인상이 서로에게 좀 안 좋게 비춰졌을 것 같지만 두 분이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또 잘 만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 따지던 그런 상황에서 2번님은 마음이 열렸고 상대방 분은 그 재고 따지던 상황에서 아직은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번님이 다정하고 상냥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긴 했지만 이분이 아직까지 조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연애운 막 이런 거 많이 보려고 한 건 아니긴 해서 가볍게 이 상대방의 속마음과 흐름 보고 조언 뽑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속마음.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나.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런 얘기가 나네요. 상대방이랑 지금 단절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혹은 지금 만난다 해도 연애 초? 아니면 서로 알아가는 그 처음의 과정에서 좋았던 감정과는 대비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2번님 곁에서 자기가 좀 부끄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2번님이 이분에게 마음을 열는 그 순간부터 아마 2번님이 가진 성취, 내가 뭔가 노력해온 삶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이 자기의 삶이 좀 부끄러워졌대요. 그래서 2번님이 연상이시거나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진행했던 업무들이 상대방보다는 조금 더 많으실 거다. 사회 경력이 좀 있으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를 좀 보시죠. 지금은 조금 멀리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손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2번님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소개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분이 만약에 연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다른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던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뭔가 이렇게 2번님이 활발하게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시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고 이분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정을 지금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우선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이후에 이 사람과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지인이다, 동료다, 친구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다시 친구가 되어서 네,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연애 상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연애가 아닌 것 같아 하시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면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면한 몇 달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너무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단언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그냥 단기적으로는 이분과 엄청 드라마틱한 진전이 당장은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 네, 감안을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사람들의 뒷말이기 때문에 조언을 보고 마무리해볼게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조언. 우리 2번님들이 뭔가 성취를 하면 더 성취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내가 좋으면 정말 잘해주고 많이 다가가고 뭔가를 내어주고 배려해주고 좀 이런 게 강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2번님의 카드에서 상대방
상대방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내가 모성애, 부성애가 강해서 내가 좋아하면 너무 많이 잘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뭐 도시락 싸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엄청 많이 배려해주고 뭔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잠깐은 좀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너무 빠르게 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스스로를 좀 격려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약간 안타깝게 여겼던 게 만약에 이번님이 과거에 좀 이성에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 막 이해를 많이 해준 게 안타까웠던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스치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기 전에 나 스스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번님들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나의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님들이 약간 정이 많으셔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도 내가 좋으면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시고 내가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의 불균형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그런 감정적인 소모감, 특히 여기에서도 sacrifice, 제가 이 카드를 굳이 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이번님이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보다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해주는 만큼 동등하게 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이 아니면 만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보단 감정적으로 내가 좀 이 사람에게 노력하는 만큼 돌려주는 사람과만 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네. 이번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라던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만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님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평소엔 되게 이성적이고 똑부러지더라도 그 사람에게만은 물러지고 내가 너무 뭘 많이 해주고 좀 안 좋은 단어도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뭐뭐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주변에 들릴 수도 있어서 내가 친구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내게 해주는 만큼만 돌려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지금 조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레베이션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이번님들이 사랑의 진동을 더 키우려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더 나아질 결정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과 잘 될까? 그 사람이 내 인연일까? 이런 주제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번님은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고생을 할까? 약간 이런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고르시면 좋겠다. 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너무 좋다면 너무 내가 많은 걸 내어주고 희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것이 사랑의 성숙함은 아니다. 더 사랑의 성숙함에서 내가 그 사람이 할 만큼만 하게끔 내버려 두고 내가 굳이 뭔가를 더 해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 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3번님들. 네,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 이 카드가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3번님은 굉장히 순수하고 노력하려고 의지가 가득하지만 아직은 뭔가를 더 겪어내야 될 어린아이 내지는 사회초년생 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여도요. 약간 3번님은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친구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있겠다. 뭐 외모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3번님의 어떤 행동 거지들이 굉장히 좀 뽀짝하다, 귀엽다. 우선 이런 정도로 리딩을 하고 시작해볼게요. 우선 대외적인 나의 뒷얘기, 사람들이 보는 시선 이런 걸 보도록 합시다. 3번님들은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다던가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셨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과거가 있다.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거나 거주 경험이 있다던가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혹은 내가 공부를 했다가 예체능을 하신다던가 그 반대라던가 약간 업종을 내가 넘나들면서 다양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우선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보는 이 카드에서는요. 3번님들이 매력이 과하다. 그리고 3번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재다능해서 자기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인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3번님들은 내가 평생 한 가지 우물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와 뭐 중년기, 청년기 다 다른 삶을 사셨다던가 3번님은 어느 순간에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변화무쌍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리고 3번님들이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해서 자기가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게 좀 많은 사람이다. 뭐 밥도 사주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잘해주고 이런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3번님들은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챙겨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구독자님들이나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좀 대체로 착한 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선 리딩에선 동성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성에게만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각각 뒀는데 3번님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내가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대체로 좀 많이 잘해주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약간 3번님들이 술을 좋아하신다던가 노는 거 좋아하신다던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셔도 뭔가 남들이 보기에 먹고 사는 거 말고 월세 뭐 이런 생활비 나가는 거 말고 3번님이 돈을 쏟는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니악적인 뭐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 콘서트는 꼭 간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품을 사는 걸 좋아한다던가 약간 자기만의 취미가 좀 확고하다. 그게 나빠 보이는 건 아니래요. 나빠 보이는 건 아닌데 3번님들이 약간 대체로 그냥 무난무난한 사람인데 무언가 한 가지에 꽂혀있는 모습을 보면 의외다. 원래 저런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수예라던가 뜨개질 아니면 뭐 인형 모으기 이런 소소한 건데 남들이 봤을 땐 3번님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여서 좀 신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이 대체로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배려를 잘 해주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님들도 뭔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그냥 친밀하게 매일같이 연락하고 얼굴 보고 지내는 사람이 따로라면 거기에서의 평가가 완전히 갈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과 뭐 나의 사적인 친구들과의 평판이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선은 오늘 이성들의 평가 먼저 보시죠. 이성들의 뒷얘기.
뭔가 금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카드가 어쨌든 3번님들이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아니면 좀 아직 진짜 나이가 어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한 그 사회 내에서 내가 제일 막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 사실 금전적인 얘기도 맞아 보이고요. 아니면 요 근래 3번님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현실적인 조건 같은 게 약간은 여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성들의 눈에는 내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또 3번님들이 약간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 비에 젖은 고양이 같다? 버려진 고양이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자아내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3번님들이 연애를 하신다면 약간 똑똑하게 조건을 보고 누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이성분들은. 뭔가 3번님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이성들이 많거든요. 3번님이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3번님이 배불리 맛있는 밥을 먹었으면 약간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보는 이성들이 많은데 3번님이 뭔가 연애를 하시면서 감정이 상한 적이 많으시거나 어떤 아픈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이성들이 뭔가 3번님과의 만남을 결심할 거면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내가 많이 보듬어주고 내가 밥 차려주고 강아지 고양이를 챙겨주는 것처럼 3번님의 건강도 내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임과 의무심이 없으면 3번님과 만나는 게 서로에게 독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안 맞는다고 3번님들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성들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님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해도 남들 눈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수수하게 다니신다던가 화려함이 내 추구미가 아니다. 나는 자연스러움이 좋다. 이런 사람인데 이성들이 이걸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돈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3번님을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이성분들이 나이대가 이 3번님보다 훨씬 높아서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집 사주고 내가 뭔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다. 약간 딸 같고 아들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런 완만한 리딩을 하려고 제가 이 카드를 뽑은 게 아니고요. 뒷얘기를 뽑으려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카드들은 이성들끼리 모여서 3번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내면의 어떤 결심을 하거든요. 3번이 뭔가 오늘 겨울인데 왜 저렇게 얇게 입고 왔지? 내가 두툼한 패딩을 하나 사줘야겠어. 내가 3번이 오늘 왜 이렇게 야위어 보이지? 볼살이 하나도 없어졌잖아. 내가 붕어빵을 사다가 먹여야겠다. 약간 이런 결심을 하는 이성들이 많다. 근데 혼자서 김치국 마시고 뭔가 이성들이 실망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이 이외로 연애 대상에게는 약간 돈을 많이 쓰신다던가 선물을 잘해준다던가 도시락을 싸준다던가 약간 3번님이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성들이 3번님과 오붓한 연애를 상상하던 게 깨진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보기에 3번님들은 뭔가 좀 가엾고 갸녀리고 막 이런 상대라 생각했는데 이외로 3번님들이 화려한 사람이라던가 확실하게 꾸몄을 때는 정말 블링블링 눈이 부시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굉장히 반전의 모습을 보고 이성들이 굉장히 좀 실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내 짝은 아닌가 보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니구나 하고 충격을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들이 굳이 3번님 뒷얘기를 한다면 안타깝다. 3번 되게 내가 뭔가 보듬어주고 싶어. 걔는 왜 그러고 다닌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번님이 너무나도 여유가 있다던가 화려하게 꾸민 거 보고 완전 순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러고 좀 충격 먹는 이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3번님이 차분하고 청초하고 청순한 그런 이미지라면 3번님이 정말 작정하고 꾸미면 그 어떤 연예인도 비빌 수 없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볼게요. 동성들의 뒷말. 동성들이 보기엔 3번님이 굉장히 다부지고 매력도 있는 사람이래요. 특히 이성들로 하여금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다. 이성들은 우리 3번님이 연애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연애 못 해봤어요. 약간 이런 순수한 이미지라면 동성분들은 3번님들이 연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네, 경험이 많고 3번님의 눈이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동성분들 사이에선. 그리고 약간은 내 사람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동성분들 사이에서는 막 엄청 나쁘게 보시는 경향은 없기는 한데 약간 싫은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3번님의 이제 이성 친구라던가 소개팅 상대라던가 내 사람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러움을 가지는 동성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동성분들은 부러워하시면서 동시에 3번님이 저렇게까지 해서 저런 사람을 만나나? 약간 이런 의심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3번님들은 별로 연애에 그렇게 헌신적이라던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아닐 거예요. 이 상대방들이 욕하는 만큼. 그래서 동성분들은 3번님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3번님들이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데 동성분들이 오히려 매력을 더 많이 알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3번님들은 동성분들 사이에서 잘 꾸미고 호쾌하고 섹시하고 매력적이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속상함을 느끼고 질투도 하는 동성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3번님들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3번은 저런 사람 만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이렇게 되게 좋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3번님들은 되게 애기 같을 때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좀 도전적이라고 할 만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도발적으로 군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적극적이다. 연애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우리 3번님들. 근데 동성분들이 오히려 좀 예민하게 그런 걸 캐치하시고 이성분들은 3번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여리디 여린 정말 너무나도 순수한 그런 아이처럼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동성분들에게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동성들은 3번 약간 모쏠인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겠지?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하고 혼자서 시나리오 막 쓰고 있으면 갑자기 3번님이 번듯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거에 약간 벙찌는 이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번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3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분과 아직 뭔가 진전이 안 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진전이 되셨었다면 약간의 거리를 둔 지 오래되신 게 아닌가. 지금 데스의 카드가 나와서 만나고 있다 해도 약간 관계가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은 처음에 3번님이 너무 차가워 보였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번 끊겼다가 다시 만나셨거나 아니 끊기는 게 어쩔 수 없었다.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아니면 처음 두 분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분이 3번님의 마음을 잘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뒷얘기를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스타일이 남이라고 할 순 없지만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우리 3번님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비밀 연애여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분 스타일이 깔끔하대요.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떠벌떠벌 내 썸녀가 어쩌고 내 썸남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분이고 3번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도 3번님도 방어적이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젠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진전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계 진전이 된 관계예요. 전 여친, 남친, 썸남, 썸녀예요 라고 하셔도 뭔가 3번님과는 깊은 소통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대체로는 관계 진전이 안 된 관심 남녀 정도 아니면 뭐 남남 여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관계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 분은 3번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3번님이 대체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자신을 연애 대상으로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텐컵, 나인, 완지 이 카드가 같이 떠서 두 분이 공적인 관계가 있거나 겹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3번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잡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셨거나 아니면 두 분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해도 두 분이 결혼을 의식해야 되는 결혼 정년기라던가 서로가 진중하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이미지가 있어서 이분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소가리를 하면 하지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떠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번님에 대해서 뭔가 말을 전한 건 없어요. 오히려 이분은 그런 것보단 3번님 내면을 알고 싶다. 자기에 대한 감정이 뭐였는지 3번님이 지금 단절이 되신 거라면 자기에 대한 마음이 현재 어떤지 되게 궁금해하고 계시고 3번님이 진짜 나에게 마음이 없었는지 약간 이분이 알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서든 3번님 마음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3번님이 제일 개인적으로 리딩이 재밌었어요. 여러분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 사람 속마음 간단히 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평범했던 내 일상에 한 줄기 빛이야.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3번님을 좋아하시죠? 사실 아까 카드에서는 이분이 막 나 3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알던 사이였어. 뭔가 이렇게 되게 쿨하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외로 이분이 3번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나와 정말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이분이 설레이고 지금도 아직도 생각을 많이 하신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연애 대상으로 한정해서 하려 했는데 약간 친구, 가족 아니면 내가 그냥 연애 감정이 아닌 사람을 뽑아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우리 3번님과의 기억이 좋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조만간 만날 일이 있겠는데요. 조만간 이분이 약간 3번님에게 나름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생각 많이 났어. 너가 보고 싶었어. 그리워서 연락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3번님이 약간 이 사람과는 서로 약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교류하고 이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이 약간 의심합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하지? 꼭 그게 사랑의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찔러보러 온 게 아닌가. 심심해서 온 게 아닌가, 나를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3번님이 거리를 둘 수 있고 실제로 3번님들이 이 한두 달 이후로 내가 여행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던가 뭐 공연 아니면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을 문화생활을 좀 하시면서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연애가 시작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고백을 해오거나 만약에 연애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뽑으셨다면
상대방이 3번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즐겁게 만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다시 접점을 바랬다면 다시 잘 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3번님에 대한 마음이 생각보다 컸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했대요. 뭐 이 사람 나름의 이유는 있었거든요. 3번님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런 건 있지만 네, 어쨌든 두 분이 잘 지낼 수 있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의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스트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선배님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셨다면 그 이미지 변화를 하셔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성이 고착화되신 분들도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동성분들은 3번님을 되게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똑부러지고 멋진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면 이성분들은 3번님을 자기보다 약간은 어리고 여리고 조금 부족하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 관계성을, 그 이미지를 깨트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이 하고 싶은 걸 진행하는 걸 이제 주변 사람 인식해서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주변 눈치 보지 말고 하시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들은 뭔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라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있거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내가 더 극도로 조심하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미 3번님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여행을 떠나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해봐 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Justice is coming이란 카드가 보여요. 아마 3번님들은 조만간 나에게 이 연애나 이 사람과의 관계 외에도 3번님들이 조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좋은 소식이 기다리시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3번님들이 굳이 내가 너무 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나를 솔직히 이성분들은 뭔가 무시하는 경향도 사실 조금 있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완벽히 바뀔 법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조금 3번님들은 3번님 자체가 되게 복잡하신 분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감정적으로 단순하신 분이 아니라서 제가 카드에 있는 게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겹겹이 레이어가 있는 걸 다 꼭 집어서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네, 조언을 볼게요. 행운의 메시지, 어너십의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3번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여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나의 사랑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3번님들이 좀 인간사에서 주변 대인관계 쪽에서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세우고 내가 처신을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들어 오신 분 같아요. 근데 그런 여정들이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나쁘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나쁜 기억이 있다 해도 그게 상쇄될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내가 그 과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연들이 더욱더 나에게 값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좋은 카드를 되게 싫어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제 여정이 힘듦이 어떻게 배워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런 아픔이 잊혀질 만큼 혹은 3번님 스스로도 그렇게 부정적이었다가도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나에게 걸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좋아지기 때문에 과거를 과거로 좋게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선택과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아, 너무 예쁜 카드 뜨셨네요. Four of Wands라는 카드이고요. 우리 4번님들은 좋은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래서 남들에게도 행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라도 잘해주고 싶은 감정이 드는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4번님의 뒷얘기, 우선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도는지 먼저 봅시다. 근데 오늘 제가 다른 앞선 리딩에서도 약간은 좀 안 좋은 얘기 같은 거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번님 또한 그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조금 있네요. 우선은 4번님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좀 괜찮다. 이성으로든 아니면 그냥 사람 그 자체로든 내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개인 상담이면 진짜 노골적으로 말할 것 같은데 4번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의 관심까지 끌어들여서 약간 자괴감이 든 적이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꼭 이게 사람이 지위나 책임감 이런 걸로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약간 4번님들이 노력해오고 내가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과는 달리 좀 상처가 많지 않으실까. 그리고 4번님이 이렇게 노력해온 것을 좀 뺏으려고 다가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번님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 이 나쁜 사람들이 4번님의 이런 성취를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덕을 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다. 이게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4번님은 사회적인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뭔가 이 대외적인 사회적인 이미지는 좋은데 진짜 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절친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 남친, 여친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이미지로는 4번은 남부러울 게 없지 않을까? 정말 그냥 예시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쓰자면 4번은 저런 직장에, 저런 외모에, 저런 차도 갖고 있고 저런 집에서 태어나서 사랑만 많이 받고 자라고 하나 부족할 게 없잖아, 부러워 라는 이런 이미지인데 4번님의 주변에서는 4번님께 밥이라도 얻어먹으려 하고 이성이라고 한다면 4번님의 그 멋있는 차, 좋은 집 약간 이런 걸 탐낸다던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4번님들은 사람을 좀 가려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번님의 SNS 같은 걸 하시면 많은 팔로워들은 열광을 하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예쁘게 사네요. 너무 좋은 인생이네요. 부러워요. 이러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좀 딥하게 말하면 재물, 손괴죄 이런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뭔가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거를 훔쳐가거나 내 성과 이런 걸 덕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내 진짜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셔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님은 아마 대체로 많은 것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많은 복을 가졌는데 오히려 이게 나에게 독이 되는 경향도 솔직히 있다. 왜냐면 웬만한 분들은 4번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 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꼭 선생님 저희 집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는 삶이래요. 근데 그것도 4번님의 능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4번님이 누가 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고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고 내가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상대방들은 4번님을 조금 약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4번님의 노력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냥 4번에게 당연히 주어진 거니까 내가 당연히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을 가려 만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성들이 우리 4번님에 대한 뒷얘기 뭐가 나올지 봅시다.
그러니까 4번님은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인대요. 굳이 따지자면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나왔을 때 굉장히 모든 그 관역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 뭐 외모면 외모, 매력이면 매력, 능력이면 능력, 집안이면 집안. 물론 엄청난 재력가다 이런 얘기라기보단 그냥 모든 게 다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이성들은 명함도 못 내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성들이 약간 침을 흘리고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내가 갖지 못할 거면 약간 훼손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욕을 하시는 분도 있겠다. 근데 그 욕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4번 눈이 높을 거다. 근데 그렇게 사치스러운 사람 안 된다. 막 이런다는 거죠. 4번님을 만나줄 생각도 없는데 4번님이 벌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무언가를 사고 나를 꾸미고 아름답게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뭐 이런 걸 다 해서 나의 외모도 완성된 건데 이성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예쁜 사람보단 뭐 못생긴 사람이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던가 굳이 4번님 앞에서 4번님의 학력이나 커리어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남들보다 내 삶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저는 뜨거든요. 근데 그것도 폄하할 수 있다. 그렇게 잘난 사람보단 아무것도 모르는 이성이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4번님을 폄하하는 상대방들이 많아 보여서 4번님들은 아무데나 모두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것 별로 이런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SNS,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걸로 내가 그걸로 돈을 번다 이런 거면 괜찮지만 굳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지 말아라, 친구를 만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모임을 다양하게 나가고 이러는 게 본인에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성들이 못 가지니까 약간은 4번님이 어떤 한 무리 내에서 약간 이슈 메이커? 네, 가십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4번님 얘기를 화두에 누가 던지면 다 같이 득달같이 모여서 4번님을 두고 내가 못 먹는 감이기 때문에 신배 같은 거죠. 그래서 막 폄하하시는데 4번님이 이 상대방들에게 뭔가 사소한 친절 하나를 베푼다. 이러면 이 사람들 갑자기 나 4번이랑 결혼하면 이런 거 할 거고 저런 거 할 거고 자기 혼자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4번님들은 내가 갖춘 그것과 동일한 사람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무리에 그래도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4번님은 또 사람이 좋아서 내가 밥도 사주고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아마 잘해주시는 분 같은데 그거를 약간은 좀 이용해 먹는 이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개팅보다는 선이 낫고 결정사 같은 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성들이 보기에 또 4번님이 되게 똑부러지고 명석해 보이지만 의외로 좀 맹탕? 순진한 구석이 있대요. 그래서 이 틈을 좀 잘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성을 만날 때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웬만한 이성들은 4번님과 미래를 그리고요. 4번 닮은 딸 하나 낳고 자기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아니면 그 반대라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성들이 솔직히 자기들끼리는 4번이 뭔가 장점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4번님 몸매가 좋으면 그런 몸매보다는 순수한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네, 여기서는 제너럴 리딩이지만 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좀 짜증이 나서. 그래서 4번님들은 이성보단 동성이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엔 동성들도 4번님이 너무 부러워 미칠 거라고 느껴집니다. 볼게요. 이성들은 그랬고 동성들은 어떨까? 동성들은 4번님들이 물론 친구도 많고 팔로워도 많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대체로 동성분들은 4번님에게 경쟁 의식마저 들지 않는다. 왜냐면 4번님이 섹시하고 능력도 있고 주도성도 있고 이게 동성의 눈으로 보면 4번님의 가치가 더욱더 여실히 느껴진대요. 나는 4번처럼 못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성분들이. 그래서 사실 동성 친구가 잘 붙기가 좀 어렵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성들끼리 뒷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별로 그렇게 동성들과의 접점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나마 사번님에 대해서 직장 동료라던가 업무적으로 만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평가가 정말 좋아요. 4번 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재다능하고 내가 오빠가 있거나 뭐 동생이 있다면, 남동생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누나가 있거나 여동생이 있다면 4번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저렇게 외모도 괜찮은데 사회적인 센스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4번님의 내밀한 속내를 아는 동성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밥 한 번씩 사주세요. 왜냐면 웬만한 분들은 4번님과 친구를 할 수가 없대요. 부러워 미치겠어서.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성분들은 4번님께 뭔가 이득을 챙기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번 곁에 있으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 많다. 오히려 이성들은 약간 뭐 재고 따지고 내가 4번보다 못되고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단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찝적대고 뭐 괜찮은 사람도 들어오고 이게 반반이라면 동성분들은 조금 4번님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대요. 그래서 4번님들은 내가 너무 동네 친구, 막 학교 친구 이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일로서 만난 분들 있죠. 4번님의 사회적인 모습을 많이 보신 분들과 소울메이트를 맺고 그분들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면서 그분들과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준대요. 누가 먼저 더 주고 말고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 사모님들의 모습을 그냥 뭔가 평등하게 바라볼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일을 하신다던가 혹은 일을 하시면서 사모님의 사회적 모습을 오래 봐온 뭔가 직장 동료하고도 같은 사람들과 친밀해지신다면 그 사람들은 사모님을 너무 좋게 봐요. 근데 애초에 동성 친구들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동성 친구가 있다 해도 뭔가 이성 문제가 끼면 이성 문제라는 게 뭐 한 남자를 놓고 싸우고 이것도 아니고요. 사모님이 애인을 데려온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애인이 내 친구의 애인이 나를 보고 너무 좋게 보는 걸 보고 친구가 4번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그냥 단짝 친구, 오래된 소꿉친구 이런 거보단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나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내가 대학원에 갔으면 그 대학원 친구들을 만나시고 내가 뭐 병원에서 일을 한다면 그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그 같은 뭐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뭐 누구나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본인의 이성을 만나는 걸 보고 동성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 의미로. 그러면 내가 궁금한 그 사람은 4번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했는지도 좀 봅시다. 오늘 주제가 좀 개인적으로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재밌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봅시다. 이분과는 같은 일을 하셨거나 동료라던가 모임에 속하셨거나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4번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4번님의 매력도 넘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습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갑자기 끊겼을까요? 아니면 뭔가 공적인 일로 마주치다가 이제 만날 일이 없으시다던가 서로 좀 오며 가면서 알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적으로 만나야 되는 시기를 겪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접점이 끊겼다라는 느낌이에요. 단절되셨다. 그래서 만나려면은 이 상대방이 노력을 하거나 4번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게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저 사람을 좋아해 라는 표현을 해야지만 두 분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 두 분 다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같아요.
그래도 먼저 좀 뭔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건 저는 4번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폭풍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마차의 카드 이런 게 연달아 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일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단순히 매일매일 회사 가고 요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면한 몇 달 내 아니면 당면한 몇 년이 이분에게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은 4번님께 연애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분이 동성이고 연애 상대로 본 게 아니라 해도 이분은 4번은 매력적이어서 금방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낼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4번님을 내가 보듬어야겠다, 내가 사랑해서 잘 지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 사실 이분은 자기 할 일이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4번님을 너무 갖고 싶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함께 교류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강요할 수가 없대요. 4번님한테 나를 기다려줘 라던가 내가 널 좋아해 만나자 라고 하기엔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자기가 4번님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고 더 열심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주변 사람을 두고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4번님이 결혼하고 아니면 연애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다 보면 나랑은 멀어지겠지. 근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4번님에 대한 얘기를 저는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변명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사실 이분은 결혼 생각을 하실 만큼 4번님을 좋아하거나 뭐 그냥 일반 주변 분들이라 쳐도 친구든 다른 어떤 관계라 해도 이분은 4번님과 평생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지금 움직이면 내 미래가 흔들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4번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껄끄럽다. 그래서 4번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4번님께 사로잡혀 있지만 내가 4번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 좀 볼까요? 저는 사실 오늘 연애적인 상대만 생각하고 뽑았는데 이외로 친구, 가족, 지인처럼 생각하고 뽑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리딩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목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너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너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4번님과 끝을 내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결심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사실 이성적인 관계라면 굉장히 섹슈얼한 매력을 4번님께 느끼고 있고 만약에 동성이고 우리가 지인이에요 라고 하셔도 이 같이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노는 합이 되게 잘 맞았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4번님을 그냥 놓고 내가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데 계속 4번님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되실지 볼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 조만간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대요. 단절되신 분들은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4번님 또한 여기 트러스트의 카드가 보면 사실 이분을 마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에 다 받아주기보단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고민하시고 조금 알아보려고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다가오면은 바로 친구하자. 그래, 이게 아니라 약간은 좀 벽을 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께서 바쁘다고 연락이 잘 안 되신다던가 만남을 미루신다던가 이러면 4번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과는 내가 당장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친구로 지내자 하고 점차 멀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오늘은 제가 3개월치만 그냥 간단히 뽑아보는 거라 무조건 두 분이 안 맺어져서 그냥 평생 두 분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면한 이 시점에서 화해의 기회가 있으나 상대방이 다가오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바쁘고 4번님이 거기에 실망하면서 4번님이 잠시 내려놓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님은 조만간 사람들과 함께할 자리가 많으실 거래요. 뭐 연말인 거를 감안하시면 신년에, 막년에, 뭐 아니면 연말에 뭐 회식을 하신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갈급함,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고민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조언으로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까 이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끊겨 나왔네요. 하나. 모닝. 우리 4번님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대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불가리가 되시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신년운세도 봐드리고 제 오래된 단골 내단자님들에게는 사주도 봐드리는데 대운이 바뀌시는 분들은 물갈이가 싹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딱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라 전에 대운이 바뀌기 전 2, 3년 내로 조금씩 바뀌는데 여러분들도 좀 사람들이 많이 바뀔 거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맞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모님들은 내가 과거의 아픔 이런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단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컨피던스의 카드가 보여요. 사부님이 약간 이 대인관계나 연애관계라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이제는 나에게 자신이 생길 법한 좋은 인연들이 많이 들어올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노력이 적어서 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리셔라. 내 잘못이 아니고 조만간 좋은 날이 있을 거다. 볕이 뜰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올해 내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친구가 많아지는 그런 운, 특히 사주상으로는 비견의 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운이 그쪽으로 바뀌거나 새운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실까 싶고 나와 비슷한 무리에 내가 들어가시는 어떤 흐름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조언이 노스텔지아입니다. 네. 지금에 집중하시래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 이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사람과 예쁜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나의 생각은 자꾸 어딘가 다른 데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라고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메시지도 뽑아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4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해라. 사실 이게 연애 조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4번님들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좀 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나지는 인연 아니면 내 목표가 일이 아니라 뭐 명예다라고 한다면 명예를 위해서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된다던가 뭔가 인기를 위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내 사회적인 목표에 따라오는 인연이 나에게 오히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적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 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나 막 만나시면 안 돼요. 물론 정말 좋은 인연이 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내가 뭘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가려 만나시는 게 낫겠다. 근데 그게 나의 운이 나쁜 게 아니고 내게서 가져갈 게 많아서 탐내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또 높아짐의 말이 길어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내가 가진 복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복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복이 많은 만큼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잘 배척하고 나의 복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 자체만을 봐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만을 내가 선별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